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사실 계속 앉은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근데 하도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눠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번 얘기했던 내용은 내가 왜 테슬라를 구입했고 다른 차량들을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냥 콕 집어 얘기할게요. 아이오닉5 그렇게 칭찬했으면서 아이오닉5는 왜 팔고 결국은 너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테슬라면서 왜 테슬라 또 보유해놓고 그렇게 찡찡거리면서 까면서 그러면서 또 튜닝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한 메일을 받고 DM을 받고 그 이후에 저도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두 번째, 오늘의 내용은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창기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테슬라를 구입할 때부터, 심지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어떻게 테슬라를 구입했는지에 대한 플로우까지, 그리고 제가 왜 테슬라 주식을 구입을 했고 테슬라 주식을 구입한 제 투자 마인드는 어떤 것이며 왜 40%에서 45% 정도밖에 안 되는 조금밖에 못 먹었을 때 팔았으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상을 제가 다 찍어 놓은 것까지 제가 이제 스토리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다시 테슬라를 또 사서 지금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700 선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참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아.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말이 많아. 하여튼 재밌는 세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저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밌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마인드냐면 좀 모자랄 정도로, 좀 부족하다 할 정도로 그냥 존버 인생이에요. 약간 주식을 한번 사가지고 지난번 테슬라 때처럼 빨리 팔고 다시 이렇게 구입한 전례가 없습니다. 주식을 사면요, 최소 3년 보유예요. 3년 보유. 지금 액티브는 4년째 보유하고 있고 풀 5년째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샀다 팔았다 다시 사서 현재까지 또 장기간 보유 중이고, 구입한 지 2년 넘었죠. 그거는 왜냐면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입한 지. 새로 넣어놓은 시드 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을 왜 이제 저는 장기 보유를 하느냐, 그리고 제 투자 마인드가 어떻길래 이렇게 존버를 하고 주식에 대해서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제 손절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항상 이익을 보고 난 이후까지도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타입인데, 그러고 나서도 팔질 않아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주식을 단순하게 짧게 단타로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짧은 그 투자 수익을 내는 것을 못해요. 애초에 그거는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이 오를까 말까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오르는 주식인데, 혹은 이 주식은 무조건 떨어질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주식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나는 처음에 주식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맞췄던 주식은요, NC소프트와 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게임계에 있었었고, 저는 제가 아는 종목에만 주식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제 이제 투자 마인드가 약간은 감이 오시죠? 저는 투자를 할 때 어떤 거냐면 그 회사를 제가 먹여 살리는데 약간의 일조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왜 테슬라를 잠깐 팔았다가 다시 샀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테슬라를 굉장히 처음에 좋게 봤었어요. 테슬라는 굉장히 포텐셜이 높은 회사고, 제가 예전에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은 3,000불에서 1,500불이라고 얘기했는지 3,000불이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한 값어치로 오를 거라고 저는 이미 예상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테슬라는 누구보다 오토파일럿, 반자율주행이라고 그때 불리웠던 에이다스를 너무나 잘 해냈고, 전기차 시장을 처음 선도해냈고, 그리고 이만큼의 상품성을 가진 전기차는 전후무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전기차로 바꾸기 위해 일조한 어마무지한 힘을 투입한 거의 유일한 회사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에너지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테슬라가 비전적인 부분에서 잘 제시를 했어요. 솔라시티의 인수, 맥스웰 건전지 회사의 인수, ESS 시스템과 슈퍼차저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던, 그래서 진짜 약간 선의 입장에서, 유저들의 편에 서서, 인류학적인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었고, 그 비전을 저는 굉장히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투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차량도 구입하면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너희들이 나아가는 그 꿈에 있어서 한 발 함께 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 꿈 나도 도와줄게. 그래서 1억이 넘는 모델 S를 선뜻 구입하기도 했고, 수많은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좋은 리포팅과 안 좋은 리포팅을 같이 병행하면서 오너로서의 유튜브 생활도 영위할 수 있었고요.
그 비전을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꽤 많은 금액을 테슬라에 투자를 했고 그 금액을 꽤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수익을 봤어요. 물론 갖고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거의 1500% 정도 먹었을 거예요. 아마 10배 넘게 한 12배 13배 정도 먹었을 거예요. 아마 세금을 다 제하고 나더라도. 근데 저는 판매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놀렸어요. 그 영상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영상 중에 어디 차박 갔다가 맞아, 광주 돌아올 때, 해남 갔다가 광주 돌아올 때 막 사람들이 저한테 겁나 전화하는 거예요. 형 막 지금 테슬라 주식이 엄청나게 뛰었어. 형이 팔고 난 다음에 완전 뛰었어. 저 뗐어 형.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짜증도 나고 아깝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왜 주식을 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놈의 테슬라라는 회사가 제가 갖고 있는, 전 테슬라 오너잖아요. 오너한테 이렇게 하는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투자자로서 나한테 이렇게 해? 투자자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모델 S를 구입한 초창기 테슬라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 홍보해주고 있는 우리 오너들을 이딴 식으로 대한다고?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투자금을 뺀 거예요. 기분이 한마디로 나빴던 거죠. 원래 굉장히 길게 갖고 가는 투자 성향을 갖고 있지만 40%였거든요. 제가 그때 40몇 %였어. 정확하게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 정도면 됐어. 나 발목까지 먹었고 난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40% 정도 먹으면 사실 뺐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그걸 갖고 있었다면 15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겠지만, 하지만 저는 40%만 먹었긴 해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아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투자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만약에 뭐 현금화해서 뭐 다른 걸 샀다 라고 하면 오히려 기분이 좀 별로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세금은 낼 거 그대로 다 내고 난 다음에 빼지도 않았어요. 현금화 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에 넣었어요. 저는 그걸 갖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넣고, 난 이제 다시는 테슬라 이제 쳐다도 안 볼 거야. 나 갖고 있는 차량도 다 팔 거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심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역시나 투자적 마인드인 거죠. 예전에는 제가 자존심도 세고 조금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저는 사실 안 봐버리고 싫은 사람이나 싫은 기업이나 그 회사 거 막 안 사버리고 막 이래요. 저는 아직도 유업 거 안 사요. 그런 이슈들이 있는 회사들 거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계속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제 뛰고 테슬라 주식이 그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그럼 투자적 마인드로 봤을 때 지금 테슬라를 구입하는 것이 나한테 소득적으로 혹은 금액적으로 베네핏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테슬라 주식을 구입을 하면 오를까 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어요. 투자적 마인드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거는 무조건 가격 오르겠다. 앞으로 봤을 때 나는 마음에 안 드는 회사지만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그냥 예상을 했었어요. 제가 맞췄다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포텐셜의 구조고, 지금 현재로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테슬라는 앞으로 호재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로드스터 나올 거고요. 리퍼럴 크레딧 없앤 것만 해도 옛날에는 그린카드를 갖다가 엄청난 소득이 안 나는 부분을 이제 상쇄했었지만 지금 이제 소득 구간이 나오고 있고요. 기가 베를린, 기가 상하이 거의 다 완성됐고, 기가 뭐 텍사스, 그래서 4680 배터리 나올 거고요. 모델 S 플레드, 모델 X 플레드 막 리프레시 되고, 사이버트론 나올 거고, 모델 Y 4680 배터리 추가돼서 나올 거고, MCU3 나오고, 오토파일럿 4.0 나올 거고, 앞으로 호재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AMD 리사스 누나가 AMD 라이젠 막 집어넣어주고, 야, 이 회사는 미친 회사인데? 포텐셜로 봤을 때 저는 너무너무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할 내용일 수도 있는데 700불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투자적 마인드가 그거예요. 투자 가치를 봤을 때 이 회사의 가치가 그대로고 가격이 떨어졌다? 저는 그러면 그거는 주워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근데 지금 너무 안타깝게 부동산 때문에 지금 돈이 다 묶여있어갖고 저는 지금 딱 사고 싶은데 못 살 뿐이에요. 사실 지금 700불까지 떨어졌을 때 되게 뭐랄까요, 테슬라 주식 지금 세일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의 마인드를 갖다가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갖고 가라는 얘기도 절대 아니고, 그냥 왜 너는 테슬라의 주식을 샀다 팔았다 또 샀어, 그리고 왜 계속 보유하고 있어라는 물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라서 이제 제 입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성향이나 투자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 여기서 발을 싹 빼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투자의 마인드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고, 저는 나중에 이제 이 차를 타고 얘기를 할 건 아닐 것 같고, 다음번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독서나, 제가 왜 이번에 윌라 오디오북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돈이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에 돈이랑 자산의 여유가 없으면 삶이 굉장히 팍팍해진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단순하게 사업소득 혹은 노력에 의한 노동소득으로만 따졌을 때 요즘같이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라는 말도 저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게 되긴 할 건데, 전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얘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투자적 가치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불로소득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부분이라든지 투자를 하는 부분을 갖다가 단순 투기라고 막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 좀 잘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그거예요. 갖고 있는 그 투자적 마인드에 따라 테슬라 주식을 왜 보유했고 팔았냐는 거예요. 왜 샀냐 하면은, 첫 번째는 비전이 좋았고 테슬라의 값어치가 높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저는 테슬라와 함께 하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테슬라를 구입을 했고요. 두 번째, 왜 테슬라를 팔았냐? 저한테 그냥 같이 했죠. 저한테 같이 했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모델 S 막 길거리에 서고 갑자기 오토파일럿 중간에 팬텀 브레이킹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고, 정책 지 맘대로 바꾸고, 무료 슈퍼차저 이양 안 되고, 딜러 저한테 거짓말하고, AS 뭐 난리 나고, 막 로원 빠지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제가 봤을 때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하는 짓 보면 이거는 미친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포텐이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상쇄했을 뿐이지, 저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프로 9이 고프로 9이 또 꺼졌어 또. 근데 고프로 9이 꺼진 부분과 테슬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써풀 거 많다.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왜 다시 샀냐? 투자적 마인드로 산 거예요.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돈 벌려고 산 거예요. 테슬라는 제가 아무리 봐도 계속 오를 만한 위치에 있고, 회사의 리스크는 갖고 있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오너 리스크라든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완이 되어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부족함이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회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호재가 굉장히 뛰어날 거고, 이렇게 지금 테슬라처럼 전기차 시대,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차량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포텐셜을 믿고 그 회사를 믿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나아가야 할 부분에 제 투자적 관점이 맞아 떨어져서 그냥 오케이, 이거는 돈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단순히 이제는 테슬라가 좋아서라기보다 테슬라로 돈을 벌자라는 마인드로 테슬라 주식을 다시 구입한 거랍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를 왜 모델 Y를 또 구입했고 아이오닉 5를 팔았냐,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투자적 관점과 맞아떨어져가지고 똑같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치적인, 돈의 가치적인 부분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이득이 된다면, 좀 마음에 안 드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좀 불편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몸테크를 통해서 혹은 더러운 기분을, 그래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쭉 넣어놓고 있으면은 여러가지 문제점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미장이 부활을 했을 때 테슬라는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가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현재까지 테슬라를 보유하고, 어쨌든 테슬라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테슬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인드가, 제가 테슬라 팬보이로서, 테슬라무로서, 테슬라 바로서 응원이라면, 지금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인드가, 내가 지금 집어넣어 놓은 그 금액이 빠지지 않도록,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 더 채찍질을 하고 제가 내야 할 소리를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차량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내용, 뉴스, 테슬라에 관련된 여러 이슈 소식들이 있으면 또 그런 내용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이 됐겠죠? 정리하자면, 테슬라를 왜 구입했고 왜 팔았고 다시 왜 샀는지에 대한 답변이 됐을 것이라 믿으며,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또 혹시나 저한테 메일이나 DM으로 질문 같은 거 보내주시면요, 제가 뭐 즉각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통 드릴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닝군이었습니다.